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비트맥스라고 하는 한때 세계 최대 선물 옵션 거래소 사장이죠.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예측이 아니네요. 3월 정도 됐을 때 최대 4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뉴스들을 조금 좀 제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싶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창용 하는 총재, 비트코인이 이제는 투자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CBDC 얼마 전에 나와서 굉장히 뭐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부정을 한 건 아니네요. 이제 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투자하지만 ETF의 변동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치와 안정성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니네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할 만한 이제 어떤 재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기사죠. 국민연금에서 여기 지금 투자할까? 라고 하는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지난 2018년도였나요? 코인 투자 안 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소위 협력 기관들, 그러니까 펀드에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거래소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두나무 주식회사, 뭐 업비트에도 했고요, 코비트에도 했고, 뭐 비썸도 투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국정감사 받으면서 담당자 크게 혼났죠. 누가 지금 이런 위험하고 다단계 사기 같은 거에 국책 기관에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서 혼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 국민연금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코인 투자 안 한다라고 했던 국민연금 작년 11월 16일 기사입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무려 260억 원어치 삽니다. 근데 심지어요, 지금 3분기에 평균 70달러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작년 11월에 이미 40%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요, 그 혼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코인 사지 말라고 하니까 거래소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또 뭐라고 하니까 핫한 이제 미국의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거래소 주식을 산 거죠. 작년 11월 기준 이게 40% 수익이었는데 제가 지금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141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샀나 봤더니 70.5달러는 진짜 굉장히 잘 샀죠. 이게 소위 조정 겪고 있을 때 또 움푹 들어갔을 때 그것도 이제 여러 번 해서 평단가를 70달러로 맞췄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잘 산 겁니다. 작년 말에 지금 꼭지까지 12월 27일이었나요? 이때 보니까 18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게 141달러입니다. 70달러에 거의 지금 두 배가 넘었죠. 자, 국민연금 담당자. 자, 저는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은퇴하신 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뭐, 돈을 더 받든지 수익률을 더 가져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죠. 저는 이 사람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한번 비추어 봤을 때,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살까요, 안 살까요? 전 살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뭐 미국 현물 ETF 사지 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결국에 국민연금 사겠죠. 사학연금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군인연금은요? 공무원연금, 각종 공제회에서 소액이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소액씩 가져갑니다. 결국엔 다 가져갈 겁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은 이미 그 피델리티에서 401k 연금, 여기에 비트코인 이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혼도 났잖아요. 자, 그러면 유럽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 일본, 중남미, 동남아, 중동. 중동도 돈 많죠. 여기 지금 오일머니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자금들 결국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죠. 비트코인만 살까요? 아니죠. 이더리움 현물 ETF, 뭐 올해 5월 내로 승인될 확률 99.8% 이상입니다. 왜요?
블락락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알트코인만 살까요? 이제 탑 10 펀드, 탑 20, 그러니까 라지 캡 펀드, 메타버스 펀드, NFT 펀드, 디파이 펀드, 결제 펀드, 어쩌고 저쩌고 펀드들 묶어서 파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심지어 저는 이거 우체국에서도 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국 우체국에서 이거 팔고 있거든요. 자, 크립토가요, 이미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자재라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셨죠. 여기에 라이프 체인징한 기회,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찰스 슈왑, 로빈 후드,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세 개 기관의 공통점 뭘까요? 첫 번째, 몸집이 매우 큽니다. 찰스 슈왑 미국의 7위 은행이자 증권사입니다. 로빈 후드는 우리로 치면 업비트랑 뭐 주식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주식, 코인, MZ 세대가 제일 많이 쓰는 앱이 단연 로빈 후드입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마찬가지죠. 두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이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다? 비트코인 팔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수요가, 잠재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금 대신에 금덩이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로 보나 뭐 이것을 조금 뭐 쪼개서 쓰거나 뭐 결제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쓰임새도 많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전 세계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우체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달라붙고 있다. 수수료 장사, 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보관 수수료, 이체 수수료, 또 판매 수수료, 이거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새로운 지금 노다지 시장이 열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사 코인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팔고 싶겠죠.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뭐 1월 11일자네요. 한국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못한다. 자, 이게 뭔가 봤더니 금감원에서 증권사들의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거래하지 마. 라고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국내 현행 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다.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라이센스 범위를 넘어섰다. 자, 정확히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아, 이유가 이거였네요. 국내 투자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거, 이거 나 걱정스러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 뭐 2년 전이었네요. 레고 사태다, 뭐 새마을금고다, 뭐 얼마 전에 건설사 PF, 지금 유동성 위기가 끝나지 않았죠. 금리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가계대출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해외로 이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조금 막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피해가 불똥이 모든 증권사로 다 퍼집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21년도 이미 승인이 됐거든요. 이거 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있었는데 이거 갖다 팔았던 증권사들이 갑자기 거래를 뭐 지금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 중단을 시킵니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증권사와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죠, 지금. 자, 미국의 ETF만 거래를 금지하는 건지, 기존의 캐나다, 독일 ETF도 금지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있을만 하죠. 지금 뭐라고 미국만 금지냐, 뭐 다른 나라도 금지냐. 자, 미래에셋과 같은 주요 증권사들은 지금 부랴부랴 캐나다, 독일 ETF 이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금지를 지금 선언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요. 위배됐으면 위배됐지 소지가 있다는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디나 이제 뭐 정치인이나 공무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성향상 일반적으로 좀 혁신을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이 비트코인 선물 ETF 이거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눈치 보다 그냥 중단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죠. 지금 뭐 2년, 거의 뭐 2년, 3년째 팔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악재일까요? 이거 결국에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금지가 결국엔 해제가 되겠죠. 뭐 지금 뭐 우리가 나스닥이다, 미국의 뭐 ETF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코인만 안 됩니까? 이것도 이제 일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들, 뭐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이런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 급등이 가능하겠죠.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향후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이제 코인 거래소, 이제 ETF, 뭐 이런 수수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지금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졌습니다. 코인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코인베이스에 있는 코인 그 매매 수수료랑 그 뭐 블랙락이다, 뭐 발키리다, 이 이제 전통 금융의 ETF 수수료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이건요, 사실 우리한테는 뭐로 보나 이득입니다. 뭐 증권사를 통해서 사든, 뭐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 사든, 거래 수수료 낮으면 우리는 일반 투자자에겐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구글 트렌드에 비트코인 ETF 그냥 쳐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여기 보이십니까? 하늘로 지금 솟아버렸죠. 이 비트코인 ETF 구글 트렌드의 검색 그 수치가요. 이게 100이 만점인데 100을 넘은 겁니다. 지역별로 어디가 제일 관심 있냐? 봤더니 뭐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독일 할 것 없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됐어요. 여기 보면 뭐 중남미, 호주,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뭐 블랙락이다, 뭐 현물 시장, 뭐 ETF 지금 다 검색량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다 최근의 일이고요. 그래서 구글 비트코인 ETF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기사도 이렇게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아직 일반 투자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냥 강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 딱 봤더니 비트코인 6천만 원?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글쎄요, 아직 진정한 랠리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콩, 중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작년 12월 27일자인데요.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검토 중이다. 미국으로 치면 SEC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장이 ETF 이거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갖고 와. 지금 사실상 그런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포함해서 여러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 출시를 고려한다. 자,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도 지금 ETF 출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입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 다양화. 자, 이더리움 되겠죠. 그다음 뭐 솔라나 나오겠죠. 아발란체, 뭐 폴카닷, 뭐 도지코인, 그 뭐 체인링크, 소위 말해서 탑 10, 탑 20에 있는 우량 코인들 ETF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중국에서요. 미국도 되겠죠. 중국도 될 겁니다. 일본은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안 될까요? 시간 문제죠. 중국에서는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산당 고위 간부의 국부 유출입니다. 이게 조 단위로 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거 막아야죠. 그럼 홍콩에 그 코인들 거기 그냥 보관시켜야죠. 이제 다른 나라 뭐 유학생 자녀에게 돈 그만 쏘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세수 창출, 세금 어디서 나옵니까? 일자리 어디서 나올까요? 이 코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승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ETF 됐으면 초기에 특히 이제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아시아에서 지금 그 아시아의 자금도 무시 못합니다. 중국의 부자들 많잖아요. 싱가폴도 경쟁자입니다. 치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홍콩에서 10개사가 암호화폐 현물 ETF 발행을 검토 중이다. 지금 중국 자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아시아와 유럽 펀드 매니저 등 10여 개 기업이 홍콩 현물 ETF, 지금 코인 ETF 만들겠다는 거죠. 이들 중에 7개, 8개사는 이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연락을 취했으며 투자 상품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팀을 결성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ETF 그 지금 신청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올해 상반기, 늦어도 중국에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급등락은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상반기. 근데 올해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로 호재를 많이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가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예측을 하나 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해 2, 4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승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뭐 블랙락 포함해서 총 7개 회사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서 있는 아크와 바네크가 최종 데드라인, 그 심사의 최종 데드라인이 24년 5월 23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날짜를 넘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이었죠. 그때 승인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이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5월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더리움과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심지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 트위터죠. 여기 개인 간 송금 등 P2P 결제 도입한다. 이게 이제 X에서 올해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언제 도입을 하겠다, 결제를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코인이 들어간다 만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그냥 지금 뭐 소셜 미디어, 결제, 그리고 또 주식과 코인 이런 금융을 매매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만능 앱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결제와 코인 매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 도지코인은 사실 뭐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특히 도지코인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2월 달에 뭐 그때 도지원이라고 또 로켓 하나 쏘는 거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관종이지 않습니까? 또 코인에 대해서 지금은 뭐 입을 말을 아끼고 있는데 계속 아낄까요? 성향상 분명히 또 언급할 겁니다. 자, 그때 가격이 안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오른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자, 이래저래 펌핑이 근데 오기 전까지 특히 도지코인은 그냥 없는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사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빗맥스의 창업자 아처 헤이즈가 3월 달에 콕 찍습니다. 정확히는 3월 초인데요. 왜 이때 급락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예측을 정확히 말하면 올해 1월 달, 2월 달 비트코인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뭐 5만 달러 지금 아직 뭐 간당간당 하지 않습니까? 근데 6만, 7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3월 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 지금 기사를 요약을 한 겁니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급락을 할 것이냐? 첫 번째, 미국의 그 연준의 역레포 잔액이 감소할 것이다.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요. 미국의 단기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그거를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서 뭐 경제도 살리고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주면 이제 뭐 돈이 마르는 거죠. 연준에 돈이 없어지고 돈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은행 위기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행 대출 프로그램, 이게 BTFP라고 작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그 문제 은행들에게 사실 돈을 빌려줬죠. 그 어떻게 됐냐면요. 은행들이 갖고 있던 미국의 그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그 연준에서 원래는 지금 뭐 할인,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엄청난 할인 가격에 이제 눈물을 머금고 팔다 보니 장단기 그 이제 금리 역전에 의해서
은행이 사실상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뱅크런에 대응을 못했는데 연준에서 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대출이기 때문에 다시 연준에 갚아야겠죠. 자, 그 1년 데드라인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게 3월 12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뭐 지금도 금리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단기 여전히 금리가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디서 무슨 수로 이 돈을 다시 메꿀 수가 있을까요? 빌린 돈 갚을 수 있을까요? 갖고 있는 자산 또 헐값에 내다 팔면서 몇 개 은행들이 또 이제 파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연준에서 또 한 번 돈을 더 찍어서 또 한 번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연준에서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알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그 아서 헤이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연준에서 시장 급락, 그러니까 1번, 2번 뭐가 됐든 어떠한 이유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3월 초에 지금 이게 급락이 일어나면 3월 말에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중에 하반기 되면 돈을 계속 풀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아처 헤이즈의 예측입니다. 뭐 기사에서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 3월에 최대 40% 폭락할 것이다. 그 이유가 그 영레포 잔고 소진이 올 금융 충격을 이유로 꼽았다. 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며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얘기입니다. 시장 폭락을 확인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다시 돈을 찍어낼 것이다. 그러면 주식 코인 다시 오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예측이잖아요. 자,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꼭 저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저런 예측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걸까요? 그 주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락 가능성에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ETF 승인이 됐고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뉴스에 팔라 이벤트가 돼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돈이 들어온다. 팽팽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월과 2월 달에 뭐 비트코인,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급등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1, 2월 달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3, 4월에 큰 조정이 나올 확률, 전 당연히 높다고 봅니다. 1, 2월 달에 막 가격이 막 계속 막 폭주 기관차처럼 올랐다고 하면 이게 산이 높으면 계곡이 당연히 깊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나 이제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1, 2월 달에 반대로 가격이 뭐 별 재미가 없다? 그러면 3, 4월에 뭐 큰 조정보다는 저는 이제 그 확률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1월, 2월 달에 뭐 가격 오르는 거 보고 나서 뭐 익절을 해서 뭐 빚을 갚거나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현금을 한 5%만 좀 확보를 해놓겠다.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1월, 2월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별 재미가 없었다. 그냥 홀딩합니다. 그냥 스테이킹 맡겨놓고 기다리면 되겠죠. 저는 이게 제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제 3월 달이 될지 4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급락이 온다? 근데 그때 나한테 현금이 조금 생겼다? 이거는 뭐 너무나 땡큐 할 일이죠. 감사하면서 줍줍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이 뭐 폭락을 한다, 조정을 겪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고, 그때 현금이 없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뭐 공포스럽게 볼 필요도 없고요. 원래 변동성 자체가
장난이 아닌 자산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놓고, 그러니까 적당 떨어질 때마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